그래서 이게 드롭 테이블 if exist 이거는 오라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MySQL에만 되네요. MySQL에만 되고. 근데 뭐 이런 것들, 이런 미세한 것들은 조금씩 달라도 이런 SQL문 자체는 DBMS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MySQL이나 MS SQL 다루실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때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 별 차이였구나. 이러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KB 메이저라고 해서 요 KB 메이저라고 해서 전공, 이 전공 테이블 만들었고 전공을 3개 추가해봤어요. 컴공, 화공, 생공 이렇게 추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거 한 개 더 만들게요. 워크시트를. 워크시트를 한 개 더 만들고 이제 3번 풀어볼게요. 3번. KB 스튜던트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 KB 스튜던트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이미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좀 지우고 해보세요. 자, 이게 이미 있는 사람은 드롭 테이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create 테이블 할게요. 그 소괄호 안에다가 적어야겠죠. 학번, 4, 4, 2, 뭐 10. 근데 사실은 학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바차보다는 그 차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여러분들 차랑 바차의 차이점 윤하쌤한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부서 코드, 학번, 학과 코드 이런 거는 대부분 차를 쓰고요. 왜냐면은 고정되니까. 학번이 고정되니까. 근데 이제 뭐 이름 이런 거는 이제 바차 툴을 쓰죠. 이름은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이동준이겠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은 황금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황금독수리로 바꿨다 하더라고. 황금독수리.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바차 툴을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학번은 그 프라이머를 키고 그 다음에 이름 뭐 바차 투 해서 100 넉넉하게 100 잡고 학과 코드는 학과 코드 차 3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KB student values 이거 적을 때 뭐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컬럼명을 내가 적어줘야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넣을 거고 순서대로 넣을 거다. 그러면은 컬럼명 생략 가능하죠. 그죠? 네, 지용님 고마워요. 대답해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따가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학번. 그래서 이제 뭐 학번은 뭐 1번. 이름은 뭐 이동준. 학과 코드에서 001. 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nsert into KB student에서 name 학과 코드 학번 values 한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학번 name 학과 코드인데 요거를 내 마음대로 순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유지용 뭐 학과 코드는 002번 뭐 2번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내가 뭐 생략하고 싶은 값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생략도 할 수 있어요. 뭐 insert into KB student 지금 여기에서는 그 not null이 없잖아요. not null이 없기 때문에 뭐 이름은 생략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름을 생각할 일이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 이름을 생각할 일은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학과 코드 해서 밸류즈에서 뭐 그 학번이 3번인 학생의 학과 코드는 003번이다. 아직 이 친구의 이름은 몰라요. select star from KB student. 이동준 추가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동준, 유지용, 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KB student set name은 뭐 이윤아
where 학번은 뭐 학번이 3번인 학생의 이름을 이윤화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윤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데이터를 나는 빠짐없이 넣을 거고 순서대로 넣을 거고 생략할 게 없다. 뭐 빠짐없이 넣는다는 말이랑 생략할 게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부 다 넣을 거고 순서대로 넣을 거다. 그러면은 컬럼명 생략 가능하고 뭐 내 맘대로 좀 순서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만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한번 생략을 해봤어요. 나중에 데이트 문으로 이름을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nsert, select, update 한번 해보세요. 업데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은 그러니까 두 번 만든 거죠. DJ 스튜던트, KB 스튜던트.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 전공 테이블도 추가했고요. 자, 이것도 KB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여기 워크시트 작성한 거를 공유 폴더에다 올렸어요.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했냐면 쭉 보여드릴게요. select star from DJ student, select star from KB major, select star from KB student. 요거 한번 다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게 지르의 결과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J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 뭐 컴공, 이윤아 화공, 유지용 생공 이렇게 나오고 KB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공 정보만 있고 KB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은 얘네 세 명이 무슨 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DJ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딱 학과가 나와 있어요. 학과가 나와 있는데 이 KB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과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학과를 보려고 하면은 이 KB 메이저랑 같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아직 외래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별도의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뭐 독립된 데이터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데이터다라고 말을 하셔도 상관이 네, 맞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직은 얘네 둘이가 상관이 없다고요. 아직은 얘네 둘이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을 할 때 외래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 세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어때요? 준비됐나요, 다들? 자, 할게요. 자, 저때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이 학생들은 그 저번 기수 학생들인데, 음, 여기 지금 이진권이라는 학생,
그리고 서정빈 같은 과 친구예요. 뭐 선후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과 동기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이수성 씨는 화공 소속이고 박준호는 뭐 멸공이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멸공이라는 과에 소속된 학생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동준을 보면은 켬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켬공. 그리고 이은하는 악마 소환학과래요. 박명희는 뭐 카지노 딜러학과인데 사실은 켬공, 악마 소환학과, 카지노 딜러학과는 이 학교에서 없는 과인 거예요. 없는 과. 근데 지금 여기 DJ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컴공, 화공, 생공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과를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헌터 학과 이렇게 해서 요즘 웹툰 보면 헌터 많잖아요. 헌터. 맨날 상태창 나오고 이제. 그래서 뭐 헌터 학과, 뭐 헌터 박멸학과 뭐 이런 거 아무렇게나 막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컴공인데 켬공, 아니면은 화공인데 뭐 회공 이런 식으로 오타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도 이 DBMS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이상한님이랑 이종건님이 둘 다 컴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종건이라는 학생 데이터를 넣을 때 그 컴공 대신에 켬공으로 오타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컴공 학생들한테 장학금 1억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상한은 장학금이 수령이 됐는데 이종건은 수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종건님이 열받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행정실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한 오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휴먼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좀 올리고자 만들어진 게 사실 이 DBMS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 자, 그럼 이때 쓰이는 개념. 이렇게 학과를 넣을 때 없는 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하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뭐 학번은 학번대로 기본 키니까 넣고 이 학과를 넣을 때 이 전공 테이블에 있는 이 셋 중에 하나의 값만 들어가게 하자. 이거가 아닌 여기에 없는 값을 넣으면은 아예 값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 하자. 오류가 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테이블 3개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셨나요? 우리 지금 슬립 중인 이현호님. 쌍꺼풀이 진해서요. 다 이해했다 이거죠? 본인 이제 수업할까요?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를 이제 따라해 보세요. 자, FOREIGN 키. 여기다 미안해요. 얼터 테이블 한 다음에 KB 스튜던트. 그러니까 이제 KB 스튜던트에 외래 키를 추가할 거예요. 참고할 테이블은 KB 메이저의 그 코드고요. 얼터 테이블 뭐뭐에서 add constraint fk 뭐 코드 잠깐 띄고 foreign key 괄호 열고 여기 학과 코드죠. 학과 코드. 학과 코드 REFERENCE references 한 다음에 KB 메이저 괄호 열고 코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전공 테이블에 코드를 참조하여서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공 테이블에 없는 전공은 추가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insert into KB student 이제 뭐 학번, name, 학과 코드잖아요. 뭐 학번, 뭐 4번, values, 뭐 4번, 이름 뭐 이제 정용억, 001. 자, 이건 이제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는데, 이제 뭐 5번, 뭐 홍주환, 해서 만약에 뭐 111이다. 111, 학과 코드가, 학과 코드가 111인 과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추가하게 되면은 무결성 제역 조건을 위배했다. 부모키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오류가 납니다. 자, 얘는 되고, 이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생을 추가할 때 없는 전공 테이블에 추가하지도 않은 전공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을 추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 학과에 뭐 자연 자율 전공, 뭐 인문 자율 전공 이런 과가 있어요. 그 장광수가 인문 자율 전공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공 테이블에 그게 없으면 장광수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 이상하님. 저 KB 스튜던트에 그 전공이 경영학과인 학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KB 스튜던트에 전공이 경영학과인 학생. 질문을 바꿀게요. KB 스튜던트에 전공이 화공인 학생은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여기 컴공, 화공, 생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인 학생은 들어갈 수 있고요. 경영학과인 학생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래키를 이용해서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다. 이제 뭐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가 이제 뭐 들어간다든지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 대신에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테이블 2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여러 개 테이블이 서로 외래키로 막 엮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외래키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은 이제 뭐 하나의 데이터가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테이블 3개, 4개, 5개의 그 설정을 다 바꿔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외래키가 막 여러 테이블랑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외래키를 하나만 뭐 더 추가하면 다행인데 뭐 기존에는 외래키는 빼든지 변경하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외래키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외래키를 안 쓰고 그냥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냥 조건문을 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상에서 조건문을 걸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S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DB 쿼리문으로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구조를 잘 짜죠. 그래야 이제 그 소프트웨어 코드는 안 바꾸면서 이제 DB만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러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하면은 나중에 수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외래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뭐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뭐 존재하지도 않는 학과를 가진 학생을 넣거나 뭐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뭐 컴공, 켬공 이런 식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번에는 좋은 예를 들었으니까 나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에 뭐 공학 인증 제도라는 AB기라는 그런 커리큘럼이 적용이 된다 칩시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학과명이 컴공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그 커리큘럼, AB 커리큘럼을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AB 커리큘럼이 뭐 공학 수학도 들어야 되고 뭐 영어 점수도 돼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테는 적용이 돼서 이상한은 막 이제 피똥 싸면서 이제 토익도 뭐 준비하고 막 공학 수학도 듣고 어떻게든 학점을 채워서 졸업했어요. 근데 이종권은 컴공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AB가 없이 그냥 졸업했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졸업장 나와요. 그러면 이상한 입장에서 또 피눈물 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KB 메이저랑 KB 스튜던트에서 이게 웨리키로 연결하게 되면은 둘 다 예외 없이 공학 인증 제도를 이제 뭐 이제 해야겠죠. 자, 저 웨리키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데이터를 넣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자, 그럼 권병진님, 만약에 내가 여기에 그 전공이 경영학과인 학생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KB 메이저에다가 경영학과를 추가하고 그 경영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코드를 추가해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insert into KB major 뭐 values 뭐 코드는 004 뭐 경영 이렇게 추가하고 insert into KB student values 뭐 5번 권병진 004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학과가 이제 경영학과인 학생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은 가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만 딱 봤을 때 권병진이 경영학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아, 물론 뭐 일을 좀 오래 하면 알 수 있겠죠. 뭐 이거 번호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지만 보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조인. 자, 이런 거죠. 아, 혹시 근데 코드 좀 덜 적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KB 메이저랑 KB 스튜던트 두 개 테이블을 만들었고 서로 연결까지 잘했어요. 연결까지 잘했는데 KB 스튜던트를 줘야 하니까 뭐 얘가 뭔가인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내 거 그 자바 코드에다가 조건문 걸어서 뭐 학과 코드 00이면은 이제 뭐 화공, 001이면 컴공 이렇게 나오게끔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뭐 소프트웨어에다가 뭐 정한되면 조건문을 추가하지만 웬만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딱 조회했을 때 유지용은 뭐 화공, 이동준은 컴공, 뭐 건병진은 경영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웨리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집어넣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데이터 자체에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 가독성을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4번, 나이, 입사일, 이름, 부서 코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소병수, 이동준, 임나연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있는데 딱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소병수, 이동준, 임나연의 부서가 무슨 부서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아, 물론 여기 뭐 밑에 있긴 한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회사에 이 직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서 코드 1번은 임원, 2번은 경영지원부, 3번은 개발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테이블이 이제 뭐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회사원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회사원이랑 부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으로 묶는 거죠. 교집합으로. 여기 부서 코드, 교집합으로 묶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판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어, 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과 이름, 네임이죠. 그 다음에 코드가 이렇게 있고 아, 죄송해요. 좀 더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 그리고 이제 글꼴은 에스코드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학번, 이름 넣고 그다음 학과 코드, 학과 코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있겠죠. 이름, 네임 여기에 학과 코드 자, 이렇게 겹치잖아요, 서로. 여기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랑 얘네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다, 레퍼런스하고 있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의 공통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지용은 뭐 화공이다. 이동주는 컴공이다. 이렇게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조인하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셀렉트를 하고 자, 여기 지금 학번, 이름 그래서 이제 학번
네임인데 뭐 그냥 네임이 아니고 이렇게 적어야죠. kbstudent.name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kbmajor.name from 한 다음에 kbstudent join kbmajor on 한 다음에 여기 kbstudent의 학과 코드랑 kbmajor의 코드를 이렇게 where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on 자체가 where문인 거죠. 일종의 where문. 이렇게 한 칸 띄고 띄어쓰기 한 칸 하고 해보세요. 자, 그래서 같은 코드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on 대신에 잠시만요. 이게 where문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과가 지금 학번, name 1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싫잖아요. 한 칸 띄고 학번, 한 칸 띄고 학생 이름, 한 칸 띄고 학과명. 이렇게 하면은 학번, 학생 이름, 학과명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이게 너무 굵어서 잘 안 보일 테니까 폰트도 바꿔드리고 글자 크기도 키워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더 키워드릴까요? 괜찮아요? 참고로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where를 이용한 조인문 그 테이블을 콤마로 묶고 where문을 사용.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인이라 그래요. 조인.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서로 공통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공통된 컬럼이죠. 열로 묶는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저장한 거는 계속 공유 폴더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코드 작성한 거. 그래서 KB 뭐 스튜던트, KB 메이저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이제 놓치신 분들은 참고해서 해보세요. 자, 설명할게요.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조인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지금, 요 테이블, 학생 테이블이랑 전공 테이블이 지금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얘가 그 기본 키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공 테이블에 있는 저 코드가 기본 키여야지만 전공 테이블에 있는 코드가 에이, 자꾸 주무시네요. 네. 미안해요. 좀 졸게 해서. 네. 미안합니다. 자, 전공 테이블에 있는 전공 테이블에 있는 코드가 기본 키여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학과 코드가 1번. 그러면 그 1번이라면 걔가 컴공일 거 아니에요. 컴공이든지 뭐 화공이든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기본 키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메이저 테이블에 자, 001 컴공인데 001 해서 뭐 화공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학생이 그 학과 코드가 001이라고 했을 때 걔가 화공인지 컴공인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여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캐릭터 3바이트라면 이 KB 스튜던트도 캐릭터 3바이트여야 돼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름은 뭐 똑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이 없지만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타입이. 그래야지만 서로 이제 FK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FK로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야 이제 조인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캐릭터 2예요. 두 글자만 들어가요. 두 글자만 들어가겠는데 여기 학과 코드에다가 1111 이런 걸 넣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캐릭터 2면은 얘도 캐릭터 2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캐릭터 2면은 얘도 캐릭터 2여야 된다고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하시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기준이 되는 테이블, 그러니까 KB 메이저죠. 여기서는 이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이 컬럼이 기본 키여야 하고 데이터 타입이랑 크기가 전부 맞아야 한다. 네, 그거 이제 아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조인을 할 때 제가 뭐 KB student.name, KB major.name 어떤 거는 앞에 테이블명을 붙였고 어떤 거는 붙이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KB 스튜던트에도 네임이 있고 KB 메이저에도 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온 네임인지 내가 찝어준 거예요. KB 메이저 점 하면은 이렇게 딱 찝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기할 때 이렇게 한 칸 띄고 학번 한 칸 띄고 학생 이름 하면은 이렇게 좀 읽기 편하게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한 칸 띄고 번 해서 이렇게 공백이 들어간다. 공백이 들어가면은 큰 따옴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인 결과를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 실습.
실습은 2개입니다. 여기 2개거든요. 그거 2개 다 해보세요. 여기 공유 폴더에다 올려놨고 GitHub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기 실습 2.pptx에 올려놨으니까 GitHub든지 공유 폴더든지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2개 보시고 실습하세요. 노래랑 가수 예시가 너무 옛날 거라 좀 미안하긴 한데 그 여러분들이 좀 최신 노래로 좀 채워주세요.